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숙규입니다. 매달 찾아오는 모의고사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라. 피할 수 없으면 5월달 모의고사를 해설 강의를 한번 해봅니다. 문제를 자꾸 부딪혀 보셔야 된다는 것. 자, 이제 1번 문제가 우리 모의고사는 교수님들이 다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내기 때문에 특정 교수가 다 내고 이런 부분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 부딪혀 보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요렇게 하고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옳은 것은 자, 항상 머릿속에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그리고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지정은 단독으로, 수립은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옳은 거니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들어오는, 이건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건데 지방의회 동의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광역도시계 수립하는 건 있어도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냅두고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면 5년마다 업데이트한다. 들렸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장관이 아니고 공동수립,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장관에게 승인받으니까 얘도 틀렸고 자, 요거 딱 보면, 5번 지문을 보면 4번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지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니까 처음부터 장관이 짠다고 한 이 내용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둘 다 잘못됐다. 요 3년.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이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 포함된다. 좋은 얘기잖아요.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1번은 2번.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오면 항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런 게 답이 될 것이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완전히 주워 먹는 거죠. 1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바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따라서 2번. 자, 이렇게 외우셔요. 이건 한번 나온 걸 또 써놓은 거거든요. 도공노기가 도로, 공원, 녹지, 도공노기가 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빼고 학교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온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답 2번. 자,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방송통신, 유수지, 공공직업훈련시설, 녹지, 폐차장이죠, 폐차장. 유수지는 하천, 저수지, 유수지, 방제, 유통, 공급, 공공문화, 체육, 공간시설이니까, 시설의 분류, 소리내서 두세 번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런 것들 다 1표 위주로 쫙 가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이게 다 맞는 건데, 1번이 틀려서 답만 좀 낮습니다.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 따라서 하면 되니까 정답이 1번인데 자, 다른 걸 요걸 외우지 마시고 다른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3년. 처음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만 2년 연장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고 그래서 연장해서 최대 5년간 제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의 개발지정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아파트 연립주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된다는 것도 읽어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할 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제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자, 시설부지 매수 청구. 이거 딱 봐도 지방공사가 지자체가 아니죠. 3천만 원이라 해야 되니까 들렸고 매수 청구는 워낙 중요하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 1번. 자, 실효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된 날의 다음 날 실효된다. 늘상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가볍게 풀고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딱 봐도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5년마다 타당성검토 정답 1번 빡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 하면, 이거 나머지 다 맞는데요. 관리지역에서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하면 국토법상 농림지역으로 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했을 때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둘 중에 하나가 되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했을 때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된다는 거 4번이 틀렸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꼭 명심할 점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이라면 거기다 건물 지을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이 넷 중에 가장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되고, 도시지역 지정했는데 미처 주상, 공, 녹으로 세분하지 않았다면 여기다는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규제를 받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보전관리,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안 했다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꼭 조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50번 개발행위 허가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하면 딱 봐도, 자,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다. 그가 기존의 시설에 대체되는 시설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시설의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 그럼 이거는 행정청이 아닐 때. 그래서 또 활성하던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이런 것들은 극상이기 때문에 LH가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제출할 서류,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찍을 때, 하여튼 한두 개 빼고 할 수도 있고, 찍는 거 5번인데, 복습은 하는 거 절대 아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도시계획위원회도, 한번, 이렇게 찍으라고. 극상을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국토법 12개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12개 중에서도 2개 정도는 꼭 이렇게 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찍는 거죠. 찍어야 돼요. 그래서 찍으시고. 자, 비용부담, 도시개발법의 비용부담, 정비법의 비용부담, 이런 것들도 이제 틀린 거 골라라. 이건 복습할 필요는 없고 4번으로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옳은 것은 그 사업 시행자는 조합을 제외하고 누구라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이 수용을 할 때는 얼마 소유하고 동의받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선수금 미리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않으라 했으니까 2분의 1은 토지 상환 채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시행자는 수의계약으로 조성 토지 공급하기로 했지만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 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추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인데 지정하는 경우로 틀린 골라봐라. 지방공사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하고 국가균형발전, 즉 지역균형발전을 하려고 국토교통부 장관 정하는 것, 다 이때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되거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주의할 점은 전체 면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하인 곳입니다. 그러면 70% 이상의 녹지지역,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30 이하인 곳이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고,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보전녹지는 개발사업 할 수 없다는 것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틀린 것은 특별할 게 없어요. 자, 보면 3번 같은 경우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임대주택 건설하는 것은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자, 개발구역을 2 이상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할 때는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가볍게 풀 수 있는 거죠.
조성토지 공급,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우리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 작성에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옛날 규정이요.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는다 하는 것, 뭐 이런 거 가지고 틀리게 낼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도시정비법이죠. 정비기본계획 나오면 꼭 머릿속에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하고 14일 이상 주민공람 시킨다는 것만 딱 알아놓으세요. 명심할 점은 정비기본계획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둘 다 똑같아요.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주민공람 14일 이상 딱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민공람 30일이 아니고 14일 이상 50만 이상 대도시급에서만 짜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고 할 때만 짜면 된다는 거. 요거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도 요 극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답 찾고 복습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합 정관 변경할 때 원래 정관 변경은 조합은 과반수가 오케이 하면 변경하는데 3분의 2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합원의 자격. 자, 남자 자격, 조합원 될 수 있는 자격. 제명, 누가 조합원 될 수 있는지, 누굴 잘라버리지. 그 다음에 돈, 시공자, 설계자,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정관 변경.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지. 정비구역이지 예정구역이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 제명, 사업비 부담, 비용 부담,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것. 정비구역이라고 해야 돼요. 예정구역이 아니고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정비구역. 예정구역은 구역 지정되면 없어지는 거죠. 청산금 틀린 것은 여러분요, 정비사업을 할 때 시장원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강쟁수 못하니까 시장원수 등에게 징수 위탁을 하고 시장원수 등일 때는 직접 강제 징수한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소멸시효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5년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시장 원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청산금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강제징수, 지방세 체납처분 따라 말이 안 되죠. 시장 원수 등일 때만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조합원 징수 위탁. 이렇게 4번이 틀렸네요. 자,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옳은 것을 골라라. 조합 설립인가 받고 지체 없이 등기하고, 그 다음에 겸직할 수 없고, 지상권 소유자 따르시면 합쳐서 대표자 1인으로 본다니까 각각 틀렸고, 재개발 사업은요,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하면 그 전에 관여 행위는 효력이 잃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아주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완전 극상 문제니까 굳이 뭐 정답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 8가지 시장 운송이 직접 시행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2번이고요. 자, 등록 사업자 나오면 자, 20만 이상 할 때 뭐 소형주택 이런 것들은 도시형생활주택 뭐 쭉 나오는데 뭐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짓는 때 있지만 보통은 20만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 자본돼야 되고, 자, 등록업체 결격 사유 중에 다른 거 외울 필요 없고,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등록업자가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다.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다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해야 된다는 꼭 기억을 하고요.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오면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자, 지어진 지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30년 채우면 재건축 대상이에요. 그러면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30년 채우면 정비 기본계획. 둘 다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재검토, 주민공람 14일 이상 이렇게 따라서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주민공람 14일 이상. 요거는 극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요거 똑같다. 정비 기본계획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도시급 이상에서 짠다. 운운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게 이제, 단독 30호, 한옥은 50호, 공동 30세대, 단정 연립, 단정 다세 50세 이상. 그러면서, 이게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 갖춰진 단정 연립주택은 30세대 이상, 대지는 10,000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50이랑 30인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매도 청구라고 하면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했다면 남은 땅 전부에 대해서 팔아라라고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3개월 이상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협의를 미리 하고 시가로 팔아라 할 수 있고요. 95%못 갔다 한 90% 정도 확보했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유하여 가진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60일이 아니고 3개월 이상 협의한다. 이렇게. 자, 이게 사업계획 승인 면제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30세대 이상이어도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런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유통상업은 어차피 제외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다. 5층을 업무시설로 짓고 15층을 아파트로 짓는 거야. 주상복합이죠. 이런 거 지을 때는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막고 토지용도를 높이려고 이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라면 그리고 전체 연면적의 야가 90%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요건을 갖추면 얘가 비록 30세대 이상이라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만으로 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대부분이 90% 300세대 준주거 지역 빈칸용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을 300세대 미만을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안에 지을 때는 그것이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세대까지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문제는 나온다면 무조건 얘밖에 없어요. 상업지역 준주거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이다. 10% 이상이 주택 아닌 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극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할 겁니다. 9, 10월 달에. 그때 한번 정리 한번 하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뭐 2개월 동안 5대1 코딱지 뭐 10대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전 의뢰 분양 실적이 전달 30% 감소했다 쭉 나오는데 3번이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어야 되지 직전 월이 아닙니다. 직전 연도보다. 그래서 살짝 수업 시간에 체크를 했지만 잘 기억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일정 건생은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안마원 들어가면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원 다 일종인데 안마시술소로 가면 이종건생입니다. 이종건생. 장의사 이종건생.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이면 이종 500 이상 숙박시설. 자, 500 미만이면 자, 얘가 지금 400이니까 테니스장 이종, 학원 이종. 다 나머지 안마원만 일종입니다. 일종건생 꼭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다중이용 건축물 나오면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이 중에 하나이거나 16층 이상을 말하는데 자 16층 미만이니까 얘는 고려하지 말라는 거.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판매운수, 수급, 판운수기, 나란히 뻗어있는 종합병원, 문화집회라도 동식물원은 제외하고 이렇게 외워놓은 거예요. 따라서 정답 3번. 자, 실내 건축 예전에 시험 낸 건데요. 이거 전부 다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극상 문제. 자, 그 다음에 구조안전 얘도 극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도 통과해도 괜찮습니다. 복습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 건축물 이거 건축급상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에서 우리가 외워놔야 될 점은 5분밖에 없네요.
대지가 녹지 지역과, 이건 이제 건축법인데, 그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건축법 내용이고, 국토법은 또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용도지역을 치면 또 다르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구 구역에 걸쳐 있으면 그 대지의 과반이 아니고 각각의,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대로,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대로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축법 규제를 받고,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자, 녹지단의 건축물이죠.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대한 건축법 적용을 받으니까 전부를 내화로 해야 됩니다. 자, 취락지구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없어진 거고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꼭 외워야 되는 게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라도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일조권 적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 하나 외워놓을 만한 가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도지사가 어느 도지사인지 모르는데 세종시장한테 가서 하지 마라 할 수 없죠. 말이 안 되죠. 도지사가 관할 군수 아래 것들이죠. 허가를 제한했을 땐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내용이 좀 지나치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하네요. 제한기간은 2년 플러스 1년이니까 얘도 틀렸고, 국방부 장관이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교육감 주무부 장관도 아니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공개공지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안에서 일반 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중학교 1학년 유건이. 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준공업, 준주거, 일반주거, 모든 상업지역, 따라서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대장은 딱 한 번 시험 모든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냈는데 이것도 이제 극상으로 하나 못 풀게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농지대장에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툭 찍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처분 의무 옳은 건데 여러분 소유상한을 초과했다. 상속받았는데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3만을 상속받았으면 만을 뺀 2만만 팔면 되지 전부를 팔 이유는 없습니다.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내 팔아야 되고 안 팔면 6개월 내 팔으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서로 바뀌면 돼요. 그 다음에 농지의 매수 청구는 농어촌 공사에게 가야 되지 시군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주말 체험 영농하려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는 소유자가 질병으로 휴경할 때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것. 뭐 다쳐서 아파서 농사 못 짓는데 팔으라 그러면 안 되죠. 군대 갔다 이렇게 마찬가지로요. 자, 이 정도 레벨은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5월 모의고사 봤는데 여러분요. 극상 문제를 저렇게 넣는 이유는 실전에도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한 10문제 안팎의 문제는 찍을 수도 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늘상 하던 내용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장황하게 반복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뭐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점수는 기본 점수 나옵니다. 자, 우리 명작 공법은 항상 합격을 위해서만 달립니다. 10월 26일 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라면 자, 이런 모의고사 보는 거 다 모아놓으시고 극상으로 분류된 건 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틀린 건 확인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꼭 내 걸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모의고사 해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하여 파이팅!